작년에 엄친아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젊고 잘생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입니다. 노보아 대통령. 재벌 3세입니다. 1987년생입니다. 제가 그에게 주어진 시간 18개월 한 이유는 이 18개월은 이 노보아 대통령 이전에 라소 대통령이 에콰도르 역사에서 20년 만에 당선된 보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보수인데 비해서 거대 야당이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 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라소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직을 사임해버립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법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때는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보아 대통령이 그 남은 임기 18개월을 채우게 된 거죠. 자, 오늘도 위즈덤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역시나 재밌는 지구 반대편 소식을 전하는 중남미 탐구생활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칠레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네.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지구촌이 네. 슈퍼 선거의 해다. 그래서 76개 나라에서 네. 여러 가지 선거가 치러지는 역대 네. 최다라고 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라틴 아메리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도 지금 시끌시끌하고. 네. 네. 라틴 아메리카 쪽의 최대 선거 이슈는 네. 이 물약 카르텔과의 전쟁, 향정신성 네. 약품과의 그 카르텔과 네. 그 마피아와의 네. 또 전쟁, 정치적 불안 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요거를 이겨내고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 물리적인 위협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것이냐, 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남미의 네. 선거와 정치와 대통령, 그 중에서도 특정 나라 네.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이 인트로를 좀 열어주신다면 네. 좀 우리한테는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에콰도르. 에콰도르. 어. 우리가 기후편 보면서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거 정도는 이제 네. 배웠잖아요. 적도가 이쿠에이터가 스페인어로 에콰도르. 에콰도르. 어떻게 나라 이름을 적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에콰도르는 적도, 네, 스페인어로. 적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콰도르 얘기 해주실 건데, 그러면 더 유명한 뭐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너무 시끌시끌했고, 그쵸.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금 열받아서 난리 났고, 음. 그런데 왜 하필 에콰도르냐? 여기도 정치 상황이 재밌어요. 에콰도르도 굉장히 재밌고, 또 에콰도르가 중남미의 3대 범죄율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나라는 작지만 네, 만만치 않아요. 3대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가 당연히 1등이고. 그래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이 굉장히 치안이 뭐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파벨라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하여튼 에콰도르가 3등이고, 이제 여기가 작년에 엄친아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작년. 엄친아 대통령? 네, 젊고 잘생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입니다. 노보아 대통령. 재벌 3세입니다. 아, 재벌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네, 재벌 3세인데 이분의 정치 성향은 보통 저희가 늘 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중남미의 정치를 좌와 우를 이념으로 보지 말자.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냐,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냐, 포퓰리즘이냐 이 개념으로 봐야 한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이 노보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우파이면서 포퓰리즘인 척하는 네, 그런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파인데 약간 좀 좌파인 척하는. 좌파인 척이라기보다 나는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베푸르리라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밀레이만큼 또 막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자는 또 아니에요. 이분은 좀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지금 이게 전 세계 젊은 대통령 3분입니다. 왼쪽이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 보리치 대통령이 1986년생이에요. 86년, 저보다 4살 많습니다. 아, 또 굳이 나이를 밝히시. 형이에요, 형.
네. 아 그렇군요. 다 이제 저분이 어디 대통령이라고요? 칠레 대통령. 모리치 대통령.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가 그 유명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형님은 나이가 있으세요. 1978년생이고요. 78, 저랑 띠동갑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1987년생입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만났어요. 아, 저 87년생 분이 저 딱 대통령 됐을 때 네. 칠레 그 뭐 통계 자료로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어린. 네. 뭐 그러나 뭐 하여튼 어려 보이네요, 보기에도. 그렇네요. 네. 지금 뒤에 이제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그렇네요. 이 젊은 지도자 3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리치 대통령은 완전 극좌 포퓰리즘이고 이 노보아 대통령은 재벌 3세이면서 포퓰리즘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포퓰리즘은 아닌 보수파고. 네. 칠레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권위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꼰대여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네. 이게 뭐 저기 노르웨이나 막 이런 데서 북유럽에서 20살, 22살이 막 어디 장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 경험이 있고 뭔가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장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칠레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저쪽 젊은 지도자 뽑는 데서는 어쨌든 이거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네. 그게 막 엄청 똑똑하거나 네. 막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리치 대통령은 2010년, 11년도에 칠레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났을 때 칠레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생 시위도 정말 학생 시위의 아이콘이었어요. 또 이제 뭐 굳이 우리가 이거를 좀 정치와 상관없지만 이 젊은 두 대통령의 공통점을 보자면 네. 공통점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보리치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젊은 혈기에 너무 공약을 많이 남발해서 지금 국고가 따라주지 못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 좋게 봤던 건 외교 장관을 정말 연세 지긋하신 경험이 풍부한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장관을 아버지뻘, 거의 할아버지뻘 되는 분을 장관으로 모셔서 그분이 굉장히 보좌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왜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 왜 그 장의 나이에 따라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알아서 나가주는 분위기라면 네. 칠레는 저는 그런 게 아닌 건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장관급을 조금 연세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을 포진해서 자신을 보좌하게 하죠. 제가 이제 이 두 젊은 대통령이 약간 뭐 야담이랄 게 보리치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같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first도 아니고 lady도 아니고 나는 나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게 뭐 공식적으로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노보아 대통령은 이렇게 젊은 분인데 한번 이혼을 하고 정말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재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젊은 부인은 뉴트리션, 영양학을 전공하고 또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미 인플루언서였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그래서 이 노보아 대통령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고용했다가 뭐 사랑이 꽃피었다고. 확실히 문화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 인플루언서나 BJ 사귄다 그러면은 네. 난리 날 텐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한번 사진 보죠. 자, 여자친구 약간 대통령 되고 나서 저희 취임식에 여자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이러면 약간 아니 뭐 그때 보리치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같이 영부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헤어졌을 땐 또 쿨하게 또 나 헤어졌다고 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새로 사귀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만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보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흥미로워요. 네. 제가 그에게 주어진 시간 18개월 한 이유는 이 에콰도르도 정말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수없이 대통령이 바뀌고 임기가 원래는 뭐 4년 딱 한 번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4년씩 2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임기를 채우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 친구한테
야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이 있겠냐 그랬더니 야 파라과이보단 낫다 뭐 이랬어요. 근데 거긴 더 많아서. 아, 왜 못 채우는 거예요? 탄핵당해서? 중간에 뭐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격변성이 너무나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대 대통령을 한번 쫙 보려다가 이거 너무 많다. 아, 중간에 탄핵당하기도 하고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뭐 물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8개월은 이 노보아 대통령 이전에 라소 대통령이 에콰도르 역사에서 20년 만에 당선된 보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보수인데 비해서 거대 야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슷하죠?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라소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직을 사임해버립니다. 아, 자기가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네. 국회 해산시키고 네. 자기는 또 사임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에콰도르 법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때는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너 죽고 나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스페인어로 무에르테 크루사다. 그게 정말 무슨- 직역하면 그게 크로싱 데스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맞죠?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네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에르테 크루사다. 그런데 이제 참 예상한 법이 그 있네. 법을 만든 이유는 하도 대통령이 격변의 시기를 막 갈리고 하니까 법으로 제정을 해서 국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대통령이 얼마나 홧김에 야 해산시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국회를 해산시킬 권리를 주되 너 그거 해산시키면 너도 나가 라고 법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탄핵이지 저렇게 아름다운 물러남이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야당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를 내세워야 하는데 야당은 미처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차마 야당에서도 야, 저 자리 지키고 싶겠지. 설마 국회 해산시키고 물러날까 하고 있던 차에 라소 대통령이 그 사람도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싹 해산시키고 자기 딱 물러났어요. 와, 진짜 혼란의 그 정치 시스템이네요. 네, 그래서 이 노보아 대통령이 그 남은 임기 18개월을 채우게 된 거죠. 저분은 어떻게 저 후보 혹은 그 자리까지 대체하게 된 정치 거예요? 경력도 2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완전 신인이네요. 완전 신인이고 이 재벌 3세인데 이 노보아 대통령의 아버지가 정말 바나나 재벌이 5번이나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아, 바나나를 재배하는 진짜 농장의 그 재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에콰도르가 바나나 왕국이니까 저희가 오늘 바나나 얘기는 길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나나 재벌 3세이면서 이 노보아 대통령은 20살 때부터 자기 노보아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일도 하고 자기 회사도 있고 아버지 회사 일도 돕고 또 대학도 미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MBA도 하고 이 중리 쪽으로 갈수록 자기 나라의 대학에서 공부 안 하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미로 올수록 자국에서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18개월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에 오래 사시면서 사업을 하신 한국분과 에콰도르 교수인 제 친구 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결론은 이 두 사람이 두 분의 공통점은 2025년 선거에서 노보아가 재선될 거다. 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1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고 저기서 무언가 보여준다면 다시 재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그럼 에콰도르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자, 딱 이 적도선에 걸쳐 있습니다. 진짜 딱 적도네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콜롬비아랑 또 페루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여기가 에콰도르인데 이 국기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중미 쪽 국기 보시면 이 빨판호가 막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네네네. 많잖아요. 이 네 나라 국기 잘 구별되세요? 여기 파나마는 구별되실 것 같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이 지역이 그란 콜롬비아라는 지역이에요. 다시 저 세 국기가 비슷한 네 나라 게 국기 여기 파나마까지. 파나마까지. 이제 파나마는 파나마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네. 이렇게 이 지역이 자 보통 볼 때
원래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기를 다르게 한 거죠. 근데 이때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떨어져 나올 때 미국이 백업해주고, 우리가 파나마판에서 잠깐 봤던 이 그란 콜롬비아는 자 1810년 무렵부터 독립전쟁이 막 일어나던 시기에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남미는 그 전에 4개의 부왕령이 있었는데 그 부왕령에서 그란 콜롬비아가 하나의 나라로 독립하겠다고 떨어져 나온 거였어요. 아, 저렇게 큰 덩어리가? 네, 큰 덩어리가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란 콜롬비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기 모양을 가지고 있었겠죠. 빨파노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베네수엘라 떨어져 나가고 에콰도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란 콜롬비아였던 지역이 다 이렇게 빨파노 국기의 문양만 달리. 아, 요것도 한번 다루면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그란 콜롬비아. 네. 중남미가 왜 33개국이나 되냐 도대체. 다 스페인어 쓰고 포르투갈어 쓰는 브라질 빼고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 왜 통일을 하나로 못했냐.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권 다툼. 크리올들의 이권 다툼, 미국의 개입,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큰 나라 중에서도 조금 에콰도르는 그래도 큰 편인데 뭐 파라과이라든가 뭐 우루과이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왜 큰 덩어리 틈에 조그맣게 독립한 나라들은 거기서 나름의 다 싸움박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33개국이나 생겼던 거죠. 그렇구나. 위쪽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요거는 그란 콜롬비아라고 네. 하나의 큰 하나 덩어리였다가 콜롬비아였는데 이제 거기서 파나마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독립이 됐죠. 에콰도르가 생기고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은 서로 친하기도 하면서 경쟁도 심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서로 이제 원래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그렇잖아요. 밑에는 페루랑 저기 칠레랑 막 이러고 싸우고 위쪽에서는 또 그란 콜롬비아로 그러면 이 그란 콜롬비아도 국경 문제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 또 막 아마존이 걸쳐 있잖아요. 아마존이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라 국경이 다 걸쳐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친하면서 싸우고 파나마는 그렇구나. 콜롬비아에서 떨어져 나오면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냄새 풀풀 나는 이런 국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가 이렇습니다. 에콰도르는 돈 좀 있는 칠레 사람들은 갈라파고스의 휴양지로 아, 그래요? 네, 많이 갔죠. 그리고 에콰도르 새우가 맛있습니다. 새우? 네, 칵테일 새우. 아, 우리가 저기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얼어 있는 거 사는 네. 그 새우. 혹시 에콰도르산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에도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칠레 있을 때는 에콰도르산 새우는 네. 거기 특산물이에요? 네, 바나나랑 맛있어요. 새우. 네, 맛있어요. 에콰도르 그래요? 새우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한국과는 1962년에 수교를 맺었다고 해요. 네. 양쪽에 대사관이 있고 뭐 수출 수입도 하고 교민도 62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는 뭐 무상 원조 기본 협정도 맺었고 또 코이카 봉사단도 파견을 나가고 있고 또 2023년에 이제 어떤 무역 협정도 맺었고 에콰도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친하고 에콰도르가 북한하고는 수교는 맺고 있지 않은데 무역은 또 꽤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재밌는 나라고 이 에콰도르는 자연 거북이 유명하잖아요. 여기 거북이. 뭐 그다음에 자연의 다양성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나라고 갈라파고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에는 정말 중남미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많이들 가요. 네, 그리고 뭐 물약이든 뭐 카르텔이든 이 중미 쪽으로 갈수록 부자들은 마이애미에 집도 있고, 네, 노보아 대통령도 마이애미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위에 미국이랑 이것저것 뭐 교류하면서 그쪽에 집 있고 왔다 갔다 비행기로 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네. 부자들이 또 있다. 노보아 대통령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뭐 그런 거 들으면은 좀 많이 슬프네요. 왜냐면 저희가 뭐 중남미의 저런 네. 빈부격차, 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도 다뤘으니까 네. 또 거기서 또 부자들은 미국에 땅 있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워싱턴에 휴양지고 가보시면 베네수엘라 애들이 그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유학합니다. 네, 상상을 베네수엘라는 초월해요. 그 뭐 기름 퍼서 또 거기서도 팔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에콰도르가 이제 스페인으로 독립해서 1830년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1904년부터 42년에 이 주변 이웃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을 또 합니다. 또 독립 이후에
헌법을 20번이나 개정했다고 해요. 달러는 US 달러 쓰네요. 또. 그러네요. 재밌네. 제가 이게 잘못된 정보인 줄 알고 얼만큼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에콰도르 교수님이 알려주신, 제가 너는 신문 뭐 보니 그랬더니 알려준 포털이 있는데 네. 그래도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주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는 서브스크립션 하라고 나오잖아요. 아, 이 포털은 들어가자마자 한 달에 얼마 딱 뜨고 아예 그냥 제목도 못 보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US 달러를 쓰고, 에콰도르도 물론 안데스 산맥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끼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 있고 또 세계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요. 갈라파고스 섬 너무나 유명하고, 이 에콰도르의 라코스타 지역이 세계 최대 바나나 재배 지역이고 또 석유도 나요. 석유도 나고. 또 농지도 있어요. 뭐 아주 다양하게. 그럼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겠네요.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요즘에 이제 우리 신유빈 선수가 너무 귀엽게 바나나 먹는 모습이 제가 여기가 이제 에콰도르가 바나나 왕국이라서 한번 네. 넣어봤는데, 이 바나나 얘기는 이제 뭐 식민지 시절까지 걸러 올라가면 너무나 슬픈 얘기고, 어쨌든 이 노보아 대통령은 바나나 재벌의 3세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만 하는 게 아니죠. 바나나를 기본으로 재벌이 돼서 뭐 코퍼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노보아 대통령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영부인도 뭐 정말 유명한 인플루엔서이면서 동시에 자기 사업체가 있고, 뭐 재벌끼리 노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 지금 기사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뭐요? 에콰도르 군이 네. 바나나 농장 지하 창고에서 네. 사상 최대 규모인 물약, 네. 향정신성 약품, 그 가루, 네. 하얀 가루 네. 22톤을 압수를 해서, 이게 마약 밀매 허브가 되어버린 에콰도르가 네. 2주 동안에 깽단 2,700여 명을 잡아들이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갓이네. 와, 거르데요스. 바나나 농장에서 와 코카인을. 이게 이 중미 쪽에 어떤 그런 카르텔과 사업체와는 연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정계와 재계의 연결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유착이 버린. 그렇죠. 깊게.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삶에 침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죠. 그럼 여기도 에콰도르도 멕시코나 저기 다른 나라처럼 뭔가 뭐 깽단이나 범죄율 이런 게 높다 그러면 네. 여기 치안은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빠나메 편 할 때도 봤잖아요. 뭔가 중남미가 치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고 싶어하는 곳 할 때 빠나마, 멕시코, 코스타리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또 휴양지 섬은 또 이런 또 범죄 집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도 칠레에서 소매치기 당할 뻔했거든요. 네. 이번에 너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뀐 바뀌었어요? 걸 봤어요. 저는 칠레에 그렇게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왜 외국인들의 범죄를 이렇게 강조할까? 내 편견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그 외국인들한테 당할 뻔했거든요. 어떻게요? 일단 제가 칠레에 가서 너무나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뭐가 달라 하겠지만, 아니 분명히 칠레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한중이를 구별하듯이 그렇죠. 그건 달라요. 구별하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두 꼬마가 앉아 있는데 분명히 칠레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외국에 오래 살고 그렇게 위험한, 칠레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촉이 있는데 있죠. 딱 보면 꼬마들이 자꾸 날 쳐다보고 있고, 이 앞에 앉은 칠레 아저씨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눈빛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역에서 제가 내렸어요. 내리는 척을 했어요. 다시 탔어요. 근데 제가 내리자마자 얘네들이 뛰어내리더라고요. 달려내리더라고요. 다른 쪽 문으로.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탔어요. 아저씨가 지하철 문 닫히고 나서 이렇게 바깥을 보시더니 저한테 걔네들이 소매치기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내려서 소매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왜 나랑 다른 문으로 내려 그랬더니 칠레도 요즘에 CCTV를 많이 다는데 같은 문으로 내리면 의심을 받으니까 다른 문으로 내려서 내린 다음에 소매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CCTV 안 잡히는 뭐 출구 바깥에서라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서 절 막 찾아 헤맸겠죠. 제가 이제 딱 느낌이 와서 내렸다가 다시 싹 탔죠. 교수님이 계셨던 그 전에 몇 년 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그런 다르다.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에콰도르는 더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타임라인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연도만 써놨는데 그 사이에 뭐 구테타도 있었고 뭐 바나나 산업 번창기는 이제 48년부터 60년까지였고 이코노믹 붐과 함께 이제 불안정한 시기가 함께 오고 또 누가 당선됐다가 뭐 어쨌다가 뭐 새 헌법이 개정되거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 꼬레아라는 사람이 또 재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격변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CIA에서도 네. 이제 이렇게 시크릿 문서들이 에콰도르 CIA 문서예요. 예, CIA 문서가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1963년도 네, 문서입니다. 63년도에 문서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격변해 이게 대통령만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바나나 제왕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 자체가 이제 사업가고 이 무에르테 크루사다 너 죽고 나 죽자에 따라서 라소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쪽 탄핵 당할 뻔한 순간에 빠져나가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이 로스 초로네스라는 그룹은 에콰도르의 그 유명한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리더를 겨우 잡아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었더니 또 탈옥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보아 대통령이 네. 에콰도르의 청정 지역의 한 섬에 감옥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빠삐용의 그 섬처럼 그렇죠. 약간 외딴 섬에 외딴 섬에 가둬놓고 탈옥을 못하게 네, 나와서 바다에 빠진 뭐 상어한테 물려잡든 뭐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임할 때도 폭력이랑 빈곤 문제를 해결을 완벽하게 해내겠다 이렇게 천명을 또 네. 했다고 하는데 이 폭력에 대해서 결국은 카르텔이랑 그런 뭐 갱단 뭐 이런 데에 엮여 있는 이권들 네. 이런 거랑 싸워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제가 이분은, 그 두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그래도 최대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수 제 친구는 다 엉망이다. 이도저도 아니다. 완전히 반대 의견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범죄 이제 전쟁을 선포해서 나쁜 사람들 막 가둬들이고 하면 한동안 치안이 좋아지잖아요. 사업하기도 좋아지죠. 그러나 제 친구는 정치 국제 외교를 하는 네네. 사람이라서 이분은 이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데 이건 인기 작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못하다.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체질적으로. 바꾸는 그렇죠. 체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범죄 집단 집어넣는다 한들 다 소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2024년 4월에는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뭐 습격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사건이 많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업가와 이 학계에 계신 두 분의 의견의 공통점은 2025년 5월에 선거를 할 때 노보아가 재선이 될 거다예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 이제 노보아가 좌는 아니에요. 보수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어난 문제가 그 전에 라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부였기 때문에 인디오라든가 완전히 하류층 사람들은 이미 포퓰리즘에 젖어 있어서 어설픈 포퓰리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아예 그냥 못 살아도 전처럼 다 알아서 주지. 귀찮아. 그런데 중류층에서는 이 노보아 대통령의 정책을 반긴다.
그리고 그렇구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치안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만족하는데 이 교수님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내가 내년에 재선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재선될 거다. 자,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선이 될 거다. 이 교수님은 그렇게 SNS로 인기 정책을 날려대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게다가 그 부인은 막 너무 이쁘고 인플루엔서고 하니까 젊은 애들 때문에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87년생 38살, 37살 대통령 네. 관련해서 슈퍼 선거해라서 각 상황의 뭐 정치적 이슈를 풀어서 에콰도르라는 나라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에콰도르 재밌네요. 재밌죠.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 그란 콜롬비아 재밌어요. 한번 묶어도 재밌죠. 국경 전쟁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 잘하면은 조회수 한 20, 30만 나올걸요. 제가 베네수엘라 너무 위험해서 건드리기. 예, 그란 콜롬비아 묶으면서 한번 가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베네수엘라도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장모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왜요? 왜 장모님? 거기 이제 미인 대회나 미인대 한번 다뤄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인들도 너무 많고 뭐 그런 얘기가 실제로 가면 있어서. 없다니까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칠레에도 미스 유니버스가 나왔어요. 네. 미스 유니버스. 네. 요즘은 또 미의 관점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네. 예전과 같이 막 뭐 미인 대회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요 위쪽 상황도 되게 네. 재밌네요. 그래서 재밌죠. 저희가 한번 네. 묶어서 네.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선거, 정치 그리고 바나나 재벌이라고 해서 우리 노보아 대통령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에콰도르도 살짝 이렇게 네. 프리뷰 정도로 네. 어떤 나라인지 한번 네. 봤습니다. 요 젊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패기 또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런 네. 걸로 또 세상을 한 번 더 놀래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콰도르 얘기 그리고 엄친아 대통령 바나나 재벌 얘기 재밌게 해주신 우리 민원정 교수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